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BS 뉴스프라임을 모아 제작하는 헙스 뉴스를 통해 이번 학기 학생 자치의 중간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각장애인 학우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강의엔 자막이 제공되지 않고 이 타이핑 도우미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요. 소보로 프로그램이나 속기사 서비스 등 장애인 지원 정책이 존재는 합니다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에브리타임의 우리 학교의 한 청각장애어가 작성한 게시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내 청각장애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기존 온라인 강의에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자막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되던 수업들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강의는 자막 없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거나 수업이 강의 자료와 음성만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교수님의 입모양을 보고 강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용을 타이핑으로 정리하여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타이핑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어난 온라인 강의 수에 비해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청각장애 학생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 조금 더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토요일 날 온라인 수업을 딱 봤는데 수어 통역도 없었고요, 자막도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만 청인 선생님,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농의인으로서 공부할 권리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지금까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나 바람도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학기 교내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서울시 무료 속기사 서비스를 지원했고 음성을 문자로 번역해주는 소보로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속기사 서비스는 개인당 20시간 한정으로 제공됐고 소보로 프로그램은 전문 용어나 학습 용어를 문자로 번역할 시 정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지원에도 온라인 수업을 듣는 데 따르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고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학교의 지원과 대책만으로는 그들의 교육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비장애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혜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HBS 양민혁입니다. 다음은 제67 학생생활관 관련 소식입니다.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근처 집값이 높은 탓에 기숙사 신축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본교 시설팀은 현재 환경 영향평가 단계를 넘었고 성동구청의 건축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거주 불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착공 시기만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양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캠퍼스 제67 학생생활관 신축 결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제3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는 67 생활관 신축의 대응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보다 신속한 건축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학기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설팀은 신축 산업 현황에 대해 생활관 위치 배정을 마쳤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67 학생 생활관의 높이가 너무 높다는 평가위원회 지적에 기존보다 기숙사 설계 규모가 감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본래 계획했던 건물 높이가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에서 주변 주택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어 성동구청의 건축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생활관은 연면적 4,000평에 그다음에 수용인원은 430명, 7생활관은 연면적 5,600평에 수용인원 800명입니다. 총 1,230명이고요. 착공 일정은 내년 3월에서부터 한 공사기간 24개월을 공사기간을 두고 완공은 23년 3월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 같은 게 없는 전제로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신축을 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기숙사 착공 시기가 미뤄지게 되면서 주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11.7%로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학생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숙사는 학교와 장거리에 거주 중인 재학생들의 금전적 그리고 거리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마련해주는 시설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생활고와 고충을 겪고 있는데 학교의 낮은 기숙사 수용 비율로 인해서 주거비에 또 다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이런 지방에 살면서 또 낮은 기숙사 수용 비율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수용 비율을 늘림으로써 그들의 편의와 생활고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원룸 가격과 낮은 기숙사 수용률 사이에서 학생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6, 7학생 생활관의 신축은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축을 위한 움직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남은 허가 과정이 신속하고 무사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HBS 양민혁입니다. 올해 축제는 자연히 무산됐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신 비대면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도 학생 회비에서 마련이 되는데요. 비대면 콘텐츠 사업의 목적과 진행 상황, 김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한양대 학생들이 지불하는 학기당 1만 원의 총학생회 학생회비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생 자치활동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라치오스, 애한제, 가을 체육대회와 같은 교내 행사들은 연이어 취소됐고 학생들은 추석 귀향버스 사업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는 등록금과 더불어 학생회비 역시 일부 반환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총학생회 측은 학생회비의 감면 또는 환불보다는 회비 납부로 인한 혜택이 학생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총학생회는 각종 교내 행사들을 대체하는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을 설립, 운영 중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학생 자치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학우분들 또한 학교에 나오시지 못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뒀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비대면 콘텐츠고요. 비대면 콘텐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까지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을 모집, 중앙집행부와 한양대학우를 포함한 총 18명의 운영진이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의 컨셉을 잡았고 그 컨셉을 바탕으로 한 5개 정도의 팀을 나눴어요. 그 5개의 팀은 이제 각기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팀장은 저희 기획단 모두 집행부와 기획단이 섞여서 들어가서 만약 이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언택트의 시류를 반영하여 이례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생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일부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콘텐츠 사업은 교내 행사의 대안일 뿐, 본 사업만으로 학생회비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본 비대면 콘텐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만 학우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는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의 운영에 있어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한편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HBS 김예솔입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저희 한대방송국이 코로나19로 지친 학우들을 위로하고자 2020년 한양가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한양가요제는 점차 희미해지는 여행의 기억을 주제로 11월 11일, 18일, 25일 총 3일 동안 유튜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전과 달리 2020년 한양가요제는 심사위원이 없으며 오로지 학생들의 투표로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우승자는 70만 원의 상금과 3부에서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일부 야외 체육시설의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테니스장과 인조잔디 축구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구장과 러닝트랙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또한 교내 동아리 등 교내 구성원만 이용 가능하며 외부 단체와 함께 경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11월 헙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H UBS